자, 이제 마지막 별 파트 시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차가 뭐죠, 여러분? 지구의 무엇으로 인해? 그렇지,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별들의 다르게 보이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는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들이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요 위치에 지구가 있다고 하면 이 별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구가 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이가로 우리는 시차라고 부릅니다. 시차. 그럼 봐봐요. 시차는요, 지구의 공전으로 몇 개월 차이가 있어야지만 관측이 가능하냐면 6개월 차이. 6개월이 걸려야지만 이 시차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나는 이 별을 시차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그 거리는 태양계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더라. 그럼 태양하고의 거리를 이렇게 이어보면 시차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연주시차라고 부른다. 연주시차는 기억하실 게 관측할 수는 없어요. 관측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시차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2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별보다 좀 멀리 있는 거를 한번 딱 봤더니, 보자, 보일 수 있는 요 간격이 좀 더 뭐해지더라. 보여요? 얘보다 훨씬 어때요? 작아지더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의 거리와 연주시차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수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별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연주시차분의 1로 계산하시면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거리를 문제에서 알려주고 나서 연주시차 구하세요 라고 하면 거리분의 1로 해서 연주시차를 계산하실 수가 있더라. 바꿀 수 있더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 A라는 별과 요 B라는 별의 시차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시차는 선생님 마음대로 0.5초라고 볼 거고요. B의 시차는 선생님 마음대로 0.1초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주시차 여러분 구할 수 있죠? 연주시차는 시차의 절반이니까 0.25초라고 쓰시면 되고요. B는요 0.1이니까요 0.05초입니다 라고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그럼 선생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됐죠? 오케이. 그래서 25분의 100 하셔서 몇 파섹? 그렇지, 4파섹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0.05분의 1이죠. 곱하기 100 하셔서 5분의 100. 그러면 약분하셔서 몇 파섹? 그렇지, 20파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또 하나, 요거 가지고 요걸로도 바꿀 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요. 4분의 1 하시면 0.25. 자, 요걸로도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돼요. 그죠? 20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0.05. 됐습니까? 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실 게 거리가 멀면 연주시차가 작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그럼 모든 별들이 다 연주시차를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시차가 생기는 건 몇 파섹 이내만 가능하냐면 100파섹 이내만 가능합니다. 100파섹 이상이면 너무 멀어서 배경별이 될 수 있다는 거. 배경별로도 시험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봐요. 여기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줘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렇게 사진 2장이 오른쪽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문제를 보실게요. 요 별 A가요, 요렇게 B라는 별과
요 사이가 몇 초냐고 알려줬냐면 뭐 예를 들어 0.06이라고 볼까요? 0.06이고요. 자,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옆에 A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와 여기에 초가 몇 초냐면 0.04초라고 알려줬어요. 여기가 A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는 배경별이라고 알려줘요. 배경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 그 별을 배경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세요. B를 중심으로 얘가 왔다 갔다. 즉 0.06하고 0.04를 더한 값이 바로 0.1인데 그게 바로 시차예요. 시차. 자,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그럼 요 사이가 시차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0.1이라는 시차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연주 시차를 구하세요. 연주 시차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시차를 절반으로 때리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0.1을 절반으로 때리면 몇 초? 그렇지. 0.05초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0.05초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20파섹입니다. 라고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실험을 하나 배웠는데 어떤 실험을 배웠냐면 칠판에다가 스티커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붙였대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붙였대요. 자, 점점 동그라미가 커지네. 자, 1, 3, 4, 5 이렇게 한번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내 눈 앞에다가 연필을 둘 겁니다. 연필. 그리고 두 눈을요 한쪽씩 감을 거예요. 오케이, 내 눈 앞에다가 연필을 두고 오른쪽 감고 왼쪽 감고 이런 식으로 감아볼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감았을 때 자, 이 연필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였냐면 5번에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왼쪽을 감았더니 얘가 1번에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면 요 사이각이 바로 뭐냐면 그래요, 시차예요. 그 실험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여쭤볼게요. 제가요 1번하고 5번을 본 경우하고요, 자 2번하고요 4번을 본 경우 중에 눈과 연필 사이의 거리가 누가 더 멀까요? 다시요 1번하고 5번 사이를 본 경우, 2번하고 4번 사이를 본 경우, 이 두 경우 중에 연필과 눈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는 언제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자, 그럼 해볼게. 자, 1번하고 5번이 2번하고 4번보다 각이 좀 더 어때요? 크죠? 그치요? 얘가 시차가 더 큰 거야. 시차가 크면 거리가 어때요? 그래요. 가깝죠. 그치요? 그런데 얘는 1번하고 5번보다 시차가 작죠? 그럼 거리가 먼 거예요. 따라서 연필과 눈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는 2번하고 4번 사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럼 여기서 문제. 도대체 그럼 연필은 뭘 의미하는 거야? 연필이 의미하는 건 그래요. 별이에요. 별. 연필이 의미하는 건 별이에요. 두 눈을 한쪽씩 감았다 떴다 하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구의 공전을 의미합니다. 그때 1번과 5번 사이의 요 사이각이요. 요 사이각이 바로 시차이고요. 그 시차의 절반이 얼마다? 뭐다? 그치, 연주 시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이 연주 시차로 뭐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까지 알고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무슨 관계? 그렇지, 역수관계. 그럼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연주 시차가 엄청나게 작아요. 그렇다면 거리가 멀다라는 거고요. 연주 시차가 커요. 그렇다면 거리가 그렇지 가깝다는 뜻이라는 거.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라는 것까지 응용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별이요. 지구로부터 지금 이 별을 제가 관측을 한번 해볼게요. 요 위치에서 관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요. 선생님 마음대로 R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스몰 R. 그런데 얘가 멀어졌어요. 요 위치보다 몇 배 멀어졌냐면
2배 멀어졌어요. ER 2배 멀어졌어요? 그러면 빛이요, 빛이 퍼져요. 빛이 점점 뒤로 갈수록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오, 이렇게 퍼지면 당연히 한 칸이었던 면적이 퍼짐으로 인해 몇 칸으로 바뀌냐면 4칸으로 바뀌어요. 자, 잘 봐요. 거리가 2배 멀어졌어요. 그러면 면적은 4배 넓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밝기, 똑같은 빛의 양이 면적이 4배 멀어졌으니 밝기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배로 줄어요. 하나 더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 마음대로 3배 멀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치에 있으면 면적이 어때요? 우와, 더 넓어졌네요. 창피해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저도 갑자기 너 왜 이랬지? 자, 아무튼 거리가 3배 멀어졌어요. 잘 봐요. 거리가 3배 멀어지면 면적은 몇 배? 그렇지, 9배. 그러면 당연히 밝기는 그렇지, 9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일반화 시켜볼게요. 거리가 무엇과 무슨 관계냐면 거리는 면적과 제곱의 비례 관계예요. 제곱의 비례 관계이나 면적이 빛의 양이 동일한 상태에서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 밝기는 무슨 관계다?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그래서 거리와 이렇게 밝기 관계가 제곱의 반비례인 관계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을 합니다.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옛날 고대 학자가 그 고대 학자가 여러 가지 별들을 쭉 보다가 우와, 너 되게 밝다. 너 내가 1, 2, 3, 4, 5, 6 중에 넌 제일 밝으니까 6등 하진 않잖아. 그지? 넌 제일 밝으니까 1등을 준 거야. 야, 넌 제일 어둡네? 그러니까 6등. 오케이. 자, 고대학자가 1부터 6까지를 등급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일 밝은 애한테 1을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꼭 기억하실 게 밝기와 등급인데요.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려요. 밝을수록 낮아지는 거야. 제일 밝은 애한테 1등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급은요, 낮을수록 밝기가 상당히 밝다라는 거, 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드시고요. 그러면 얼마큼 밝은데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요, 1등급 별이 있어요. 1등급이랑 2등급이랑 당연히 누가 밝아요? 1등급이 밝아요. 그죠? 몇 배 밝아요? 자, 1등급짜리가요, 별 하나가 있을 때 2등급짜리 별의 밝기를 가진 별은 몇 개가 모여야 얘와 밝기가 똑같냐면 2개하고 반 개가 모여야 밝기가 똑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몇 배 더 밝다. 그렇지. 2.5배 밝은 걸 확인합니다. 1등급이 2등급보다 2.5배 밝구나. 그러면 1등급이 3등급보다는 2칸 차이니까 2.5의 2제곱만큼 1등급이 밝구나. 그러면 1등급이랑 4등급은 2.5의 3제곱만큼 1등급이 밝구나. 그러면 5제곱은 4칸 차이니까 2.5의 4제곱만큼 1등급이 밝구나. 그럼 6등급 중에서는 1등급이 몇 배 더 밝냐면 2.5의 5배가 밝아요. 그러면 봐요. 문제에서 보통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2.5의 제곱은 6.3배고요. 2.5의 세제곱은 16배고요. 2.5의 4제곱은 40배고요. 2.5의 5제곱은요 100배가 되겠습니다. 자,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아요. 그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등급은 종류가 2종류로 나눠요. 뭐로 나누냐면 겉보기 등급과 무슨 등급이 나누어지냐면 절대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자, 겉보기 등급은
이건 뭐냐면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리에 상관없이 난 맨눈으로 봐요.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의 밝기를 표현하는 거야. 그럼 거리가 가까운 게 당연히 밝게 보일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건 당연히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건 진짜 어두운 거야? 아니지. 멀어서 어두운 거일 수 있잖아. 그치? 즉 겉보기 등급은 실제 별의 밝기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거리에 상관이 없이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이기 때문에 실제 별의 밝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 밝다라는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제일 낮은 거 고르면 돼요. 우리 낮을수록 밝은 별이라고 했잖아. 맨눈으로 봤을 때 제일 밝은 별 고르세요 나올 거거든.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제일 낮은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절대 등급은 모든 별들을 다 어디다가 놓고 보는 거냐면 10파색에 놓고 봅니다. 모든 별들을 다 10파색에 놓고 보다 보니 거리가 다 똑같네? 그러면 누가 제일 밝고 누가 제일 어두운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실제 별의 밝기를 알 수 있어요. 실제 별의 밝기가 매우 밝다면 절대 등급이 제일 낮은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절대 등급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잘 봐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을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지구. 제가 지구에서 요 별을 보고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곳이 10파색. 10파색이면 몇 광년이냐면 32.6광년이에요. 여기서부터 빛이 출발해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빛의 속도로 32.6년이 걸리는 요 거리에 별이 하나 더 있고요. 그거보다 먼 위치에 별이 하나 또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가나다의 별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구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밝아 보여요? 뭐가 제일 밝을 것 같아요? 제일. 그렇지, 가까이 있는 애. 누구? 가. 그렇지, 가가 겉보기 등급이 제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을수록 밝은 별이야? 오케이, 제일 낮아야 돼. 선생님 마음대로 1등급이라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선생님 말. 여기 거리가요. 여기 거리가 선생님 마음대로 2.5파색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지구로부터 요 가의 거리가 2.5파색이었어요. 그럼 나 절대 등급 계산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 얘를 뒤로 당겨주면 되지, 그치? 자, 2.5파색에 있던 밝기인 겉보기 등급을 제가 10파색 위치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 봐요. 거리가 4배 멀어졌죠. 그죠? 그럼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거리가 4배 멀어지면 면적이 16배로 커져요. 그러다 보니 밝기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16분의 1배가 돼버립니다. 16이면 2.5의 몇 승이냐면 3승이야. 16이면 3승이거든? 그럼 뒤로 갔으니까 밝아져야 돼, 어두워져야 돼? 그렇지, 어두워져야 되지, 그치? 그러면 등급이 클수록 어둡잖아. 등급이 낮을수록 밝고 클수록 어둡잖아. 그럼 세 칸을 뒤로 가면 돼. 1에서부터 하나, 둘, 셋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 2, 3, 4. 그래서 절대 등급은 4등급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괜찮아? 괜찮아? 그럼 자, 결론 일반화 시켜드릴게요. 2.5파색이면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이네.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은 겉보기 등급이 더 커요? 절대 등급이 더 커요? 크다는 건 어둡다는 거야. 그치? 가까이 있으니까 겉보기는 되게 밝을 거야. 그런데 절대가 어두울 거야. 그치? 그래서 절대가 더 커요. 보시다시피 1하고 4, 4가 더 크지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절대 등급이 더 커요.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요. 나라는 별 볼까요? 나라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딱 보니까 2등급이 나왔대요. 자, 문제. 절대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맞춰야죠, 그쵸? 절대 등급은 10파색에 놓고 보는 별이랬어? 현재 위치가 10파색이네? 오케이, 그러면 절대 등급도 똑같이 2등급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즉,
18색 위치에 있는 이 녀석은 18색 위치에 있는 이 녀석은 겉보기 등급과 무슨 등급이 항상 같다고? 절대 등급이 같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는요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냐면 선생님 마음대로 3등급이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얘 거리가요 선생님 마음대로요. 여기 거리가 예를 들어 100파색이었대. 100파색인데 3등급을 보이면 진짜 밝은 거야. 그지? 100파색이었대. 3등급이었어. 그러면 얘 절대는 어떻게 구해요? 계산하셔야죠. 해볼게요. 100파색이 10파색으로 가는 거네? 가까워지는 거니까 거리가 줄어든다. 10분의 1배 줄어드네? 그러면 면적은요 100분의 1배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밝기는 그렇지 100배 밝아집니다. 100배면 2.5에 몇 승이지요? 5승이지요. 그럼 밝아지는 거니까 숫자가 앞으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니까. 그러면 5칸은 앞으로 가는 거야. 어디서부터? 3부터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해볼게요. 2, 1, 0, 마이. 그래서 절대 등급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등급입니다 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결론 18색보다 먼 별이에요. 18색보다 먼 별. 먼 별은 겉보기가 더 커요? 절대가 더 커요? 당연히 겉보기가 더 커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맨눈으로 봤을 때 제일 어두워 보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더 커요. 됐죠? 자, 요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 쉽게 하는 거 가르쳐 줬었는데 기억할까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겉절이 계산하기로 약속했죠? 겉절이가 뭔데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한 거, 뺀 거. 그게 겉절이가 클수록 지구로부터 어떤 별? 먼 별, 그렇죠? 지구로부터 먼 별이야. 겉절이가 클수록 지구로부터 먼 별이야. 겉보기랑 절대를 뺐어. 근데 커. 그럼 제일 먼 애야. 하나 더.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을 뺐어. 겉절이를 구했어. 음수가 나왔어.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 0이 나왔어. 18색이 있는 별. 양수가 나오면 그치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겉절이 그려봅시다. 보시다시피 1 빼기 4. 그래요. 마3이네요. 2 빼기 2, 0이네요. 3 빼기 마이너스 2, 5네요. 그래서 겉절이가 제일 큰 다가 먼 별. 겉절이가 작은 가가 제일 가까운 별. 됐지요? 그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등급을 이제 여러분들이 밝기를 아셨으니까. 마지막 이제 너무 쉬워요. 표면 온도예요, 온도. 별의 온도는 측정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색깔로 구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엄청 높으면 별의 색은요 무슨 색을 띠냐면 푸른색을 띱니다. 푸른색을 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럼 별의 색은 무슨 색을 띠냐면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외워주셔야 돼. 잘 봐요. 청색별이 있고요. 청백색별이 있고요. 백색별이 있고요. 황백색별이 있고요. 노란색 별이 있고요. 주황색 별이 있고요. 붉은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어디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이렇게 청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붉은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애가 죽으려고 하는 별 온도가 낮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은 노란색에 속한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태양계가 속해 있어요.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어요. 태양계가 너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있으면 우리 은하 태양계가 없어? 그러면 외부 은하야. 태양계가 없으면 외부 은하야. 외부 은하는 우리가 모양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주망원경을 보고 외부 은하를 관측했을 때 모양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은하는 이렇게 태양계가 속해 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태양계가 즉 지구가 그 은하에 속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은하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여러분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은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 내가 태양계, 즉 지구에서 무엇을 봤냐면 우리 은하의 일부분인 은하수를 봅니다. 그 은하수 관측으로 우리 은하는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요. 모습을 예측합니다. 자, 은하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요? 자, 은하수는 북반구, 남반구 다 보여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하수가 여름에는요 상당히 밝고 두꺼워요. 두껍다는 걸 여러분이 밤하늘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폭이 조금 얇고요. 희미해요. 얇고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공전으로 인해 어느 자리에 속하냐면 궁수자리에 속하거든요. 궁수자리가 우리 은하의 어디 부분이냐면 중심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은 두껍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이 되면 우리 은하의 외곽 쪽에 있어요. 우리 은하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쪽은 상당히 얇구나라고 추측을 해서 현재 우리 은하는 이렇게 바깥쪽은 얇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얇고요. 안쪽이 이렇게 두꺼운 무슨 모양이라고 예측을 하냐면 원반 모양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원반 모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위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위에서 보면 잘 봐.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니야. 그렇게 나올 거야. 기억, 니은, 디귿에.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니라요. 막대 나선 은하야. 막대기가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요. 막대를 기준으로 휘가 맞춰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를 기준으로 휘가 맞히는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사이즈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냐면 10만 광년이야. 10만 광년을 파색으로 표현하면 3만이야. 3만 파색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 태양계는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태양계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선팔에 있어요. 나선팔에 있고요.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냐면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자, 3만 광년이면 파색으로 표현하면 8,500파색이라고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요 나선팔, 즉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안에는 수천억, 즉 2천억 개의 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안쪽에는 무슨 별들이 엄청 많냐면 죽으려고 하는 구상성단이 엄청 많고요. 바깥쪽에는 퍼져서 이제 탄생했던 산계성단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단은 별의 집단을 말하는데요. 자, 은하 중심에는 구상성단, 나선팔 주변엔 산계성단이 분포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을 비교하는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위치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자, 구상성단은 중심부에 위치한다라고 하고요. 산계성단은 나선팔에 존재합니다. 왜 이름이 구상이냐면 모양이, 별들의 집단 모양이 원모양, 즉 구모양이었기 때문에 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산계성단의 산자가 흩어질 산자, 불규칙하게 흩어진 모양이라고 해서 산계성단이라 부릅니다. 근데 제가 개수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누가 더 훨씬 많냐면 구상성단이 많습니다. 얘는 수십 개에서 수만 개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를 가지고 있어서 구상성단이 훨씬 많다는 거.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색깔이 죽으려고 하는 붉은색을 띠게 되고, 얘는 왜 이렇게 개수가 적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때문에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푸른색을 띠게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구상성단, 상계성단, 즉 성단 주변에 별들의 잔여물들이 있거든요. 그 별들의 잔여물을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그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만들어진 걸 성운이라고 부르고, 성운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방출성운이 있고요, 반사성운이 있고요,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암흑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차량해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반사성운은 반사해서 보이는 성운인데요, 주변 별들 중에 어떤 색깔을 반사하냐면 푸른 색깔의 젊은 별들을 반사해서 반사성운은 푸른색을 띠고요, 방출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얘가 다 흡수해요. 흡수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성운을 방출성운이라 부르고, 색깔은 빨간색을 띱니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빅뱅 이론을 이제 아시면 되는데, 자, 우주는 계속 뭐하고 있다? 그치? 팽창하고 있지, 그치?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자, 이거는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우주 팽창.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는 거야. 자, 그거를 풍선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풍선이 우주고요, 별 스티커요. 별 스티커가 뭘 의미하냐면 은하를 의미합니다. 은하들을 의미합니다. 자, 풍선에다가 별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자, 이 두 은하는 좀 가깝게 붙이고요, 요걸 멀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가까이 있는 애들 중에, 멀리 있는 요 애들 중에 후퇴 속도. 오케이. 자, 가까이 있는 애들을 가라고 볼 거고요, 멀리 있는 애를 나라고 볼게요.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부르거든요. 후퇴 속도는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심하다? 그래요. 나가 더 심해요. 멀리 있는 애끼리 더 멀어지는 게 더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통선을 이렇게 자그맣게 불어가지고 스티커를 하나는 가까이 하나는 멀리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후 불어볼게요. 그럼 가까이 있던 애는 이렇게 좀 멀어졌지만 멀리 있는 애는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후퇴 속도가 더 심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 우주 팽창에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몸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려요. 뭐 예를 들어 요 별로부터 멀어진 거다? 아니야. 몸으로부터 또는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려요. 얘로부터 멀어지는, 얘가 중심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서로.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주변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도 같이 멀어지기 때문에 지구 또는 태양계가 중심이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즉 중심이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심이 없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한 이론이 바로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한 점에서 출발했던,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출발했던 우주가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팽창하면 할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지고 있다를 뒷받침한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제 우주 우주 탐사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뭐만 아시면 되냐면 인공위성이랑 우주 탐사선을 아시면 돼요. 자, 얘네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인공위성은요 행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지구와 같은 행성 그냥 주변을 도는 걸 우리는 인공위성이라고 부르고요. 우주 탐사는 행성 주변을 돌기도 하지만 얘는 착륙도 가능하다는 거. 그게 우주 탐사선이에요. 자, 인공위성은요 1957년에 구소련이요, 지금 러시아죠. 소련이 제일 처음으로 인공위성에 보냅니다. 인공위성 처음으로 만들어요. 특별한 역할은 없었고 그냥 한번 쐈을 때 진짜 지구 주변을 도는지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스푸트니크일 거야. 스푸트니크 1호.
그게 1957년 구소련에서 먼저 이렇게 쏘아 올린 거, 그 1호를 쓰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우주 탐사선은 착륙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현재 활발하게 우주를 분석하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인공위성의 역할이 기상현상, 그죠? 그리고 방송통신, 오케이? 그리고 우주망원경이요. 옛날에는요, 망원경이요, 그냥 없잖아요. 맨눈으로 보거나 갈릴레이 망원경이라고 있었고요. 그 갈릴레이 망원경 다음에 광학망원경이라고 빛을 가지고 보는 망원경이 있었는데, 대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쏴서 인공위성으로 보는 게 우주망원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발달을 했다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우주에 갈 수 있는 그 기술로 우리가 현재 응용하고 있는 게 뭐 정수기, 그리고 뭐 에어 쿠션, 우리 뭐 이렇게 있잖아, 신발 좋은 거 있으면 뒤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 중에 너무 좋아서 현재 우리가 특혜를 그렇게 해서 받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글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완전하게 잘 숙지하셔서 28일날 시험 잘 볼 수 있게 준비해서 와주세요. 마치겠습니다.